자, 제가 꼽아봤더니요. 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딱 100일 남았더라고요. 이 김진애 원내대표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출마 선언이 줄을 이을 것 같은데 특히 이 야권이 여권보다는 이 보궐선거 분위기가 더 뜨는 것 같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상대적으로 이렇게 조용한 민주당, 이 서울시장 후보군의 새로운 인물을 검토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 출마를 선언한 인물은 우상호 의원이 유일합니다. 그렇죠. 박영선 장관과 박주민 의원이 오래전부터 거론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박영선 장관 지지율이 1위이긴 하지만 이 야당과의 양자 대결 구도에서 승산이 높진 않거든요. 그런 만큼 이 새로운 인물, 제3의 인물, 대선 후보급 체급으로 상향을 검토할 시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거론된 게 그 임종석 전 실장입니다. 네. 일각에선 추미애 장관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이 윤 총장과의 대결에서 사실상 패배했기 때문에 출마에는 명분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SNS를 통해서 이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뭐 의미심장한 글을 남긴 것 같은데 은 의원님, 임 전 실장의 경우에 지난 총선 불출마했고 그 뒤로도 본인은 정치권을 떠나겠다 선언을 했잖아요. 이 보궐선거 등판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본인도 뭔가를 해야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다가 실제로 이제 재보선에 등판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는 야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주자급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최소한 여권에서도 대선 주자급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이 최근에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고 이런 마당에 아마 서울시장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이 만약에 어딘가에 출마를 한다면 서울시장보다는 대선 쪽을 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임종석 이건 제 생각입니다. 순전히 임종석 전 실장 하면은 사실 전대협 의장 출신의 통일 이미지가 강하게 떠올라요. 물론 이제 본인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상징 자체가 서울시보다는 이제 통일이라든가 이렇게 대권 쪽에 더 이미지가 치우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많이 어울리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인의 욕심도 아마 대권 쪽에 더 기울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임 전 실장 같은 경우 친문 지지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내 경선에서 압도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대선 주자급은 아니지만 네. 친문 지지층에 받고 있는 임 전 실장보다는 좀 더 중도 확장성 이미지가 강하고 좀 더 일 잘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 전 장관 정도도 충분히 대선 주자급은 아니지만 해볼 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임 전 실장 거는 좀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이런 걸 좀 봐가면서 임 전 시장이나 민주당 쪽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 야당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의 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실제로 나 전 의원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 먼저 좀 듣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으로 이제 물타기에서 비롯된 사건인데 결국은 저를 한 번도 부르지를 못하더군요.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 이런 걸 보고 검찰도 더 이상 이렇게 미루고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끝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좀 상식이 바로잡히는 좀 대한민국, 또 헌법이 좀 바로 설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 이 과정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런지 좀 폭넓게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과정에서 제가 역할을 제가 직접 나서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돕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유 대표님, 이 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본인 관련 의혹들을 상당히 많이 털어낸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타이밍이 보궐선거 염두에 둔 그 타이밍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에 계속 논란이 됐었잖아요. 아이 원정 출산부터 딸 아들 특혜 의혹이니 여러 가지 과거 성형 의혹부터 많았는데 그동안 잠자코 있다 이번에 확 털고 있어요. 네. 밝히고 원본도 밝히고 출생증명서도 밝히고 이게 서울시장 지금
야권에서는 유력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 또 대권도 노려서 한꺼번에 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나경원 전 의원이 과거에 얘기 나왔을 때 그때 과감하고 신속하게 더 털어버렸으면 오히려 더 효과가 더 좋았을 텐데 한꺼번에 좀 몰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루머나 의혹이 많이 양산되는데 뒤늦게 불 껐다. 조금 늦은 측면이 있어요. 그건 나경원 의원이 과감하고 신속한 걸 좀 빨리 좀 했으면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슈 하나만 더 보죠. 이 국민의힘이 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러한 방송법 위반 이 부분은 방송 시간이나 내용 그리고 분량, 시각적인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탁현민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책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법률지원단의 판단이 있으므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지금 네. 뭐 방송법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정확하게 탁현민 비서관을 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네, 먼저 혐의는 방송법 위반 혐의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보니까요. 지난 10일에 저희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생중계를 통해서 이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화면이 컬러에서 흑백으로 바뀌는 이 연출이 있었는데 그랬죠. 네, 이렇게 탁현민 비서관이 이 연출을 이 KBS에 지시를 한 것이 너무 지나친 개입이다라고 해서 이 KBS 공영노조가 탁현민 비서관을 왕 PD로 지칭을 하면서 비판하는 성명을 낸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가 이는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 공익성을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사안이다. 그래서 묵과할 수 없다라면서 오늘 고발장을 접수한 겁니다. 뭐 탁현민 왕 PD 뭐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이 탁 비서관은 뭐라 그래요? 네, 탁 비서관은 이 SNS를 통해서 이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생방송 후 전달받은 격려로 소회를 대신하겠다라면서 주한대사들의 반응을 공개했는데요. 뭐 모두 다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는 칭찬을 받는 이 행사를 두고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 이걸 두고 국민의힘을 우회적으로 비판을 한 겁니다. 윤 대표님 한 30초 정도 시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고발을 할 만한 그런 건인가요? 근데 이제 뭐 얼마든지 고발은 할 수 있죠. 그 방송법에 하면 누구든지 방송평석업에 규제나 간섭을 하면은 위반이에요. 그리고 이정현 과거에 왜 그 홍보수석 네. 새누리당 그것도 집행유예 그 법원의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어요. 그렇죠. 다만 이거는 이제 좀 보도가 아니고 그때는 보도국장한테 전화한 건데 그렇죠. 보도가 아니고 이제 프로그램 탄소 중립에 관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조금 논점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KBS에서 자발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KBS가 싫었는데 탁현민이가 청와대에서 힘으로 눌러서 했느냐 그게 아마 그 판결 기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문제는 뭐 고발을 했으니까 또 다시 한번 또 밝혀질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